3.9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은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활동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차례차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잘 기억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1번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문제를 잘 읽고요. 무엇을 무지수로 놓을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미지수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것 그리고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으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 근데 물론 가끔 가다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미지수로 놓는 것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것들은 구하는 녀석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것이 가장 편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요. 등식 관계가 있는 수량을 찾아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는 게 있는데 1차 방정식은 등식입니다. 등식이란 수나 식을 등호로 이렇게 연결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등식이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좌변에 있는 녀석과 우변에 있는 녀석은 같은 녀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은 시간이고 우변은 속력이라면 그걸 우리는 시간과 속력이 같다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하겠죠. 좌변이 시간이면 우변도 시간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되고, 좌변이 속력이라면 우변도 속력이라고 하는 그런 식 또는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등식 관계가 있습니다. 같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같다라는 의미를 찾고 그 두 대상을 찾아서 좌변과 우변에 놓게 되면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개수가 소수나 분수인 경우에는 적당한 수로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고, 가로가 있다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풀고, 문자들을 좌변으로 상수항들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죠. 이항할 때는 부호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AX는 B 형태,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X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X는 수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통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참여되는지를 확인하잖아요. 실생활 문제, 활용 문제에서는 방정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입을 해서 그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1번을 한번 볼게요. 연속하는 숫자가 17일 때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죠. 두 자연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두 자연수입니다. 연속한 두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3하고 4 같은 이렇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3, 4, 4, 5, 5, 6 이런 연속하는 자연수들은 항상 1만큼씩 차이가 나죠. 따라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큰 수는 그거보다 1만큼 크게 됩니다. x 플러스 1.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x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활용 문제에서는 내가 무엇을 x로 표현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자연수의 합이 17이라고 그랬으니까 x랑 x 더하기 1이 17이 되겠죠. 자, x하고 x 더하기 1은 17과 같다. 17이다. 합이 17이다. 17과 같다. 네, 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의 두 자연수의 합, 그게 17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네, 방정식을 이제 풀게만 하면 되는데, 자, x는 8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참여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 자연수 하나가 8이라면 x가 8이니까 그거보다 큰 수는 9죠. 1만큼 크니까 두 개 더해서 17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 자연수 8하고 9를 잘 구해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서영이가 공원을 2바퀴 도는데 처음 한 바퀴는 분속 40m로 걷고 다음 한 바퀴는 분속 80m로 걸었더니 모두 30분이 걸렸다. 공원 한 바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공원 한 바퀴의 거리. 공원이 이렇게 생겼다면 처음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큰 걸리나? 근데 여기서 보면 분속 40m, 거리의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한 바퀴의 거리는 x 미터라고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요. 자, 뭐가 같은 거냐면, 자, 공원 한 바퀴의 거리에서 총 30분이 걸렸대요. 30분이 걸렸다. 그러니까 처음 한 바퀴를 돌 때 걸린 시간과 다음 한 바퀴를 더 돌죠. 한 바퀴를 걸릴 때 걸린 시간과 그 다음 두 번째 바퀴 때 걸린 시간, 이 총 걸린 시간이 30분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30분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같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처음에는 분속 40m로 걸렸어요. 얼마의 거리를?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xm라고 그랬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분속 40m로 xm를 걸렸으니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이 40 분의 거리 x. 그래서 처음 한 바퀴를 돌 때 걸린 시간이 40분의 x분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퀴 때 이번에는 분속이 80m예요. 따라서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두 번째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이 80분의 x입니다. 80분의 x. 따라서 처음 바퀴 수에 걸린 시간과 두 번째 바퀴에 걸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 30분과 같다 했으니까 40분의 x 더하기 80분의 x를 하면 30분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개수가 분수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에다가 40과 80의 최소 공배수인 80을 곱해서 80 곱하기 40분의 x 더하기 80 곱하기 80분의 x,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에다 80을 모두 곱하게 되면 2x 더하기 x는 2400. 그래서 동료항 계산했으니까 3x는 2400, x는 800.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800이죠. 네, 공원 한 바퀴의 거리는 800m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돌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분속 40m로 얼마의 거리를? 네, 800m죠. 몇 분? 20분. 그 다음 두 번째는 800m를 80m로 분속 80m로, 그러니까 10분. 자, 총 걸린 시간 30분. 네, 우리가 원했던 문제의 뜻에 맞는 그러한 풀이가 되었네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예제 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것은 활용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이거를 갖다 모둠 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3.9 1차 방정식의 활용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